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1시간 정도 만나게 될 대구에서 살고 있는 수석 다이아몬드 손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우리 상황이니만큼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이 참 많으시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어떤 위기 속에는 또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만나고 또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좀 빼앗아 갔다면 또 오히려 저희들한테 선물로 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 장소가 제한적일 때는 앞에 있는 분들밖에 못 만나는데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게 되니까 전국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같은 시간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남은 시간 동안 또 아메에 대해서 또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 4명의 가족이 저희 가족입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그 아메이를 안 지는 이제 20년이 넘어가고요. 대학교 3학년 때 그 PC방에서 휴학 중에 알바를 했어요. 그 알바를 할 때 알바 사장님께서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아메이를 들으면 다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런 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다단계 아니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어떤 오해와 편견들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마침 또 저희 사장님이 가이드를 잘 해주셔서 막 이렇게 저한테 푸시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못 알아듣겠거든. 너희 학교 도서관에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책 3권만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참 의아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국립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 도서관에 이런 다단계 아메이 책이 왜 있지? 라는 의아심이 있었는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본 도서관에는 수백 권의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서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야 되고요. 또 그때 저희 와이프인 정주영 사장과는 연인 사이였거든요. 과 CC였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고민이 상당히 많을 때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아메이가 다가온 거예요. 책에서 봤던 아메이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편견을 갖고 있었던 아메이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알아보고 나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본도 들어가지 않고 점포도 필요 없고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그 느낌들을 사람들과 공유하면 된대요. 그게 네트워크처럼 퍼져나가서 나에게 인쇄적인 자산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걸 오해할까? 그러면 내가 이 오해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99년 그때부터 이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휴학 중에 열심히 했어요. 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4학년 복학을 했습니다. 1년만 더 열심히 해보자. 그때 와이프였던 우리 정지용 사장님과 얘기를 나눴고요. 졸업할 때쯤에, 그러니까 휴학 중에 1년, 졸업할 4학년 1년, 이렇게 합의 2년 정도를 열심히 했더니만 졸업할 때쯤에 저희 아메이 소득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예요. 취직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저와 저희 와이프는 취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메이만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하다가 보니까 또 일정 자산 소득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아메이에서 꿈이라는 걸 또 찾게 되었거든요. 저는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늦게 30대 중후반에 대학원을 가고 공부를 해서 지금은 학생들 가르치는 비전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 현재보다는 저도 미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2가지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고요. 요즘 정말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변화와 함께 오는 2번째는 기회라는 겁니다. 변화라는 change라는 단어의 G자를 C로 바꾸면 기회가 됩니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래서 오늘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제 말 속에 힌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0년 만에 만난, 20년 만에 만난 동창을 만나면 이런 얘기 가끔 들을 때 있을 겁니다. 하나도 안 변했다, 야.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 변합니다.
예. 자,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그 발명이 생기고 나서, 발명품이 생기고 나서 사용자가 5천만 명에 이르는 속도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전화라는 게 딱 발명되고 5천만 명에 이르는데 75년이 걸렸답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렸죠. 라디오는 38년, 컴퓨터는 4년이 걸렸습니다. 근데요, 페이스북이라는 어플은요, 이 어플은 나온 지 3.5년 만에 5천만 명이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은 3년이고요. 더 웃긴 얘기는 얼마 전 뭐 한 3, 4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게임 어플입니다. 앵그리버드라는 게임, 이 게임은요. 나온 지 35일 만에 5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속도죠.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하고 있는 카카오톡은 어떨까요? 우리 매일매일 카톡 소리를 한 번도 안 듣는 시간과 날은 없죠. 카카오톡이 2010년에 런칭을 했거든요. 무려 3년 만에 1억 명이 넘어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변화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 변화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 3가지를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라. 세상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변해버립니다. 예. 두 번째는 그 변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번 코로나 같은 것도 우리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언택 경제, 긱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지금 언택 긱드, 이런 얘기는 요즘 언론에서 너무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TV를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언택 경제라는 건, 언택트, 예,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대면 경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이라도, 예,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쇼핑하고, 예, 집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재택근무, 뭐 무인 매장, 여러분들 맥도날드, 롯데리아 같은 데를 가도 사람을 보고 주문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키오스크가 다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겁니다. 예, 이런 걸 언택 경제라 그러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 언택 경제가 가히 티핑 포인트가 돼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피부로 와닿고 있죠.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긱드 경제라는 겁니다. 긱드라는 책이 얼마 전에 되게 유행했는데요.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기그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면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근로자와 계약을 해서 일을 맡기는 고용 형태라는 거죠. 쿠팡 플렉스, 그 다음에 오버이츠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보십시오. 정규직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요. 필요할 때만 쓰고 싶죠. 예,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리는요 풀타임으로 기꺼이 일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러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안정성을 원하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대비하는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럼 유연성과 안정성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돈을 가진 유연성이 이기는 거죠. 유연한 직장이 돼버린 겁니다. 요즘 뭐 회사들도 사내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요 프로젝트성으로 모여서 일을 하게 되고요. 일자리 어플들 엄청나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를 긱드 경제라 그럽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현 상황들을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무엇 하는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1교시 체조라고 선생님이 머리에 써놓고 있습니다. 체육을 교실에만 해도 욕을 먹을 텐데 그 체육을 교실에서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저도 고등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 아들 딸을 두고 있는데요. 아침 8시 반만 되면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 컴퓨터를 쓰지를 못합니다. 우리 딸이 써가지고요. 12시까지는 수업해야 돼요. 예,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예. 20년 후에 학생들은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엄마, 학교라는 데가 있었어? 어딜 가서 수업을 들어야 돼?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 이게 지금 우리 현 시대의 변화라는 거죠. 또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집에 계시고 셀프 격리되셨을 때 쇼핑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파트마다요 박스가 늘어난다 그러거든요. 엄청나답니다. 왜요? 온라인 쇼핑을 하니까요. 예. 오프라인 매장은 점점 매출이 줄고요. 온라인 매장은 점점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결국 예, 언택 경제죠. 음식 배달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음식 집에서 뭐 드세요? 해 드세요? 집에서 드시죠. 해 드시지 않잖아요. 잘. 저희 가족만 해도요. 삼시세 때 삼시기가 다 돼버려 가지고요. 집에서 한 끼 정도는 매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보니까요. 음식 배달 앱으로 시킨 금액이 한 7, 80만 원이 되더라고요. 예. 그 음식 배달, 여러분들 이 배달통,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예. 이거 다 매일 활용하고 계시니까요. 예. 이거 전부 다 뭐죠? 언택 경제예요.
이 세 개의 시장이 이 세 개 업체가 95%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예. 자, 또 볼까요? 이런 배달, 우리 음식 배달,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의 사회적 거리만큼을 이어주는 사람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택배 배달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죠. 배달의 민족은 배민라이드라고 모집을 또 하고 있고요. 쿠팡도 쿠팡 플러스라고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보시자고요. 아까 제가 변화의 핵심의 첫 번째,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달로 뭔가를 이렇게 그 경제 생활을 한 지가, 배달이 활성화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회적 거리만큼 사람이 배달하는 것조차도 사람을 쓰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배달의 민족에서는 배달의 민족의 자율주행 로봇을 지금 2년 전부터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에서는 딜리라는 로봇이 배달을 하죠. 그럼 잘 아시지만 그 아마존 같은 데서는 이미 벌써 드론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회적 거리 속에 IT 기기가 들어온 겁니다. 예. 언택을 넘어서요. 예. 이제는 로봇들이 사람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이게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배달의 민족이 앞으로 2년 후 자신들의 목표를 표상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앞으로 우리의 현실이 될 겁니다. 예. 영상 한번 보시죠. 잠깐만, 맛있는 거 시켜줄게.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 클로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약국에서 파스 좀 사올 수 있을까? 네, 지금 주문할게요. 네, 잘 보셨나요? 네. 이게 2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자, 또 하나 볼까요? 요즘 어떻습니까? 긱드 경제를 한번 볼까요? 일자리를 연결하는 어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죠. 미소, 대리주부, 저 어플들을 통해서 우리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 안 불러보신 분 아마 없을걸요? 요즘 원룸도 청소를 하러 저 어플들을 통해서 청소를 한답니다. 인테리어, 요즘 인테리어, 과거 인테리어 하면서 이 견적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고민들 많으셨잖아요. 근데 저기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저 안에서 어플에서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인테리어들을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연결하는 어플들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요. 어떤 경제? 예, 긱 경제가 발달하고 있다는 표현인 거죠. 자, 이 언택 경제가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되면 언택트, UNTACT의 T자가 빠진 언액트 경제까지도 진화하게 된다는 게 요즘 전문가들의 예견입니다. 언액트 경제는 뭐죠? 행동까지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접촉까지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요즘에 테슬라 때문에 인기가 많죠. 우리나라의 3대 자동차 외국 메이커 자동차 중에 3위까지 판매량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때문에요. 또 하나 볼까요? AI 스피커. 이건 역시 뭡니까? 손 하나 까딱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지니야 불 꺼줘, 지니야 TV 켜줘. 이걸 말로 하죠. 언액트, 진화된 언택트요. 예. 요즘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 세 가지 가전제품을 꼭 가지고 간답니다. 로봇 청소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전부 다 뭐죠? 손대기 싫은 거죠. 예, 이게 뭡니까? 예, 언액트 경제요. 자, 이렇듯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언택 경제와 긱드 경제를 통해서요. 자, 이런 기술의 발달과 변화의 핵심을 한번 짚어볼까요? 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요. 변화를 해요. 이 핵심이 뭘까요? 결국요, 시간과 노동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겁니다. 10명이 할 걸 1명이 할 수 있습니다. 10시간에 할 걸 1시간에 할 수 있죠.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줬냐 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린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우리 시간과 노동으로 돈을 벌고는 우리의 평범한 대부분의 우리는요, 우리의 노동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점점 살기 힘든 시대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자, 또 다른 변화들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어디일까요? 예, 전 참고로 대구에서 왔습니다. 저희 동네입니다. 예, 서문시장입니다.
무슨 그 영화 포스터 같지 않은가요? 자, 이런 신종 코로나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구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저 진짜 2달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야, 이런 위기가 또 올까? 근데 또 온다잖아요. 이런 위기가 오면 또 어떤 변화들, 어떤 우리한테 문제들이 생기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계 일자리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노동자 33억 명 중에서 27억 명의 일자리가 전체 소멸하거나 부분 소멸한답니다. 특히나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공식 경제 분야에서 더 가혹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약 80%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영향이 없다고요? 아니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분 아시나요? 유발 하랄이라고 이름이 참 특이하죠. 호모데우스 사피엔스 같은 책을 쓴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우리 TV에도 몇 번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한국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제 각인된 분이신데요. 세계적인 석학인 이 유발 하랄이가 얼마 전에 그 뉴욕 타임즈에 기고를 했습니다. 칼럼처럼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될까 전망을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많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단기적 비상조치로 시작된 많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작했던 일 뭐 있습니까? 원격 수업, 재택근무, 유급, 무급, 휴가, 국가에서 주는 긴급 재난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얼마 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발표했더라고요. 전 학교가 온라인 수업 체계를 다 갖추어라 앞으로도. 이게 비상 사태에서 시작한 일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우리 지금 이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져도 이 온라인 강의는 계속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이 유발 하라리의 예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변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볼까요?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요. 언택 킥드 경제가 심화되면 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는 거죠. 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요. 우리가 그 변화를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를 잘 타서 그 변화의 앞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 변화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더 빠르게 변하는 그 변화를 자꾸 알려 그러다 보면 넘어져서 다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가 빨라질수록 변하지 않는 것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생필품.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우리나라는 사재기를 안 했는데 외국들은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사재기를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생필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욕구 자체는 또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것에 포커싱을 둬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인간은요, 안정성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요, 공무원 열풍, 안정적인 자산,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택 킥드 경제가 심화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다양한 기회를 찾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내 시간에 맞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트렌드에 맞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의 기회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런 세 가지 변화를 통해서 이런 인사이트들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런 인사이트들을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에 적용시켜 봐야죠. 오늘 제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저 세 가지 인사이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메이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수입원과 경제활동에 대한 관점을 한번 바꿔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바꿔야 되냐?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썼던 로버트 기요사키가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책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네 가지밖에 없대요. 왼쪽에 직장 자영업, 오른쪽에 사업과 투자가 이 네 개밖에 없습니다. 왼쪽에 직장과 자영업은 노동 수익이죠. 노동을 하고 출근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과 노동 효율성이 극대화돼서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반면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사업가나 투자가는요, 시스템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요, 이럴 때 더 돈을 법니다. 자산소득, 인세소득, 권리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요, 직장이나 무급휴가, 유급휴가로 힘들죠. 구조조정도 많이 할 겁니다. 자영업 어떻습니까? 자영업 요즘 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따로 말을 안 드려도요. 하지만 사업과 투자가 볼까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카카오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일 올라갑니다. 카카오 주가가. 예, 카카오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쿠팡요 잘 된다는 거잖아요. 왜요? 예, 배달의 민족 잘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요 또 돈을 벌겠죠. 예, 빈부격차가 너무 커집니다. 예, 그래서 직장과 자영업, 이 노동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 보고, 얻고 있었던 사람들 보고 로버트 교사기가 오른쪽으로 빨리 넘어와라 라고 20년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예, 오죽하면 이 워렌 버핏 투자 세계적인 투자가죠.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예,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뭡니까? 자산소득, 권리소득, 오른쪽 아닙니까? 이거 못 찾아내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3, 4년 전에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언택 경제. 사람이 없어진다니까요. 일할 사람들이. 그 사이를 누가 대체한다? IT 기술이 대체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 우리는 왼쪽 사분면에만 있어서는 힘들어집니다. 노동 수익만으로는요. 그래서 오른쪽에 자산 수익, 인세 수익, 권리 수익을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카카오를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슬슬 저으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 동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왜 지금부터 아메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느냐? 우리가 제대로 아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듣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사장님이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 찾아보라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서적을 찾아보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했던 거고요. 확인하니까 제 생각이 맞았다는 걸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아메이를 통해서 열심히 일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저도 아메이를 통해 자산소득, 인세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아메이가 도대체 뭐야? 아메이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is 아메이? 아메이가 뭘까요? 뭔데 도대체 저기에 알리바바, 우버,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구글, 카카오톡과 함께 아메이가 저렇게 있을까요? 같은 거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자, 지금부터 제가 아메이 정의를 한 문장으로 내려드립니다. 자,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플랫폼 미질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냐고요?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소비. 인간은 누구나 아까 생필품 있었지 않습니까? 소비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소비를 통한 경험을 아메이를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쓰던 소비를 아메이로 바꿔봤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아메이는? 3개월 이내에는 먹었던 거, 입었던 거, 발랐던 거 가져다 주면 돈 내드립니다. 100% 만족 보증 제도로 한 거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경험, 소비를 통한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나누기만 하면 또 안 됩니다. 나누는 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어떤 SNS로 나누는 거고요. 나누었는데 나누고 나니까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왜? 이 친구가 나도 그러면 거기서 한번 써볼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두면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회원가입이란 걸 통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회원가입할 땐 추천이란 걸 내 아이디를 넣게 되겠죠? 그럼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퍼져나가서 수입이 창출되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 놨어요? 아메이가 만들어 놓은 거죠.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죠? 이게 바로 아메이가 표방하는 거고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 자, 볼까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데요? 요즘 많이 얘기들 듣지 않습니까? 플랫폼 뭐 있습니까? 카카오톡 앞에 보셨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유튜브,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 소비자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형태를 말하면 어렵죠. 이겁니다, 결국.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통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서비스를 사고 싶은 사람,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을요, 연결시켜주는 온라인상의 어떤 마켓입니다. 예, 카카오톡, 우버, 에어비앤비, G마켓, 배달의 민족, 요기요, 유튜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자, 근데 일반적인 플랫폼과 아메이 플랫폼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자, 보세요. 일반적인 플랫폼은요, 어떻습니까?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자, 제가 요기요의 배달의 민족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치킨집 사장님이에요. 자, 제가 돈을 내고요, 그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를 연결받았어요. 예, 연결받으면 어떻게 하죠? 제가 열심히 뭘 해야 되죠? 닭을 구워야 됩니다. 구워서 배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돈을 받아요. 뭡니까, 사용자는? 역시나 사용자는 노동소득입니다. 결국 이 노동소득에
노동소득을 버는 사람들의 수수료를 받아서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은 돈을 버는 플랫폼인 거죠. 플랫폼 사장은 어떨까요? 사전소득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아메이는 뭐냐는 거예요. 아메이는요, 웃기게도 사용자가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권리소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내가 써보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연결을 했어요. 공유를 하고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연결한 거는 내 플랫폼, 내 네트워크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공유하고 연결하는 것은 꼭 노동소득 같습니다. 왜? 써보고 좋은 거 알리니까. 입을 쓰잖아요. 쓰죠? 근데 그렇게 연결이 되고 난 상태에서 이 소비자가 제품을 사고 물건을 사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은 권리소득이 되는 거죠. 무엇처럼요? 요기요처럼, 배달의 민족처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결국요,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죠? 플랫폼의 주인이 되긴 힘들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게 되면 지금부터 만드는 나의 네트워크는 나의 플랫폼이 됩니다. 멋진 일 아닙니까? 그게 일반 플랫폼과 아메이 플랫폼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어떤 원리길래 수익이 발생하느냐?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오른쪽에 그림자로 되어 있는 소비자입니다. 집에 1,000원짜리 비누가 떨어졌어요. 생필품. 사러 갑니다. 어디 가요? 슈퍼, 마트, 인터넷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만들진 않죠. 어디서 만들어요? 공장에서 만듭니다. 공장에서 1,000원짜리 비누 만들 때 원가가 얼마 하냐? 100원, 200원 한답니다. 많이 잡아서 300원 잡아볼게요. 300원짜리가 소비자의 손에는 1,000원이 옵니다. 중간에 700원이 유통과 광고로 쓰였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 유통 단계가 줄었기 때문에 좀 깎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때까지 저기에 몰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유통과 광고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의 손에 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 소비자한테 득이 되나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년 전에 아메라는 회사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우리가 만드는 거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 우리 제품 써주시는 소비자에게 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착한 생각이죠. 그래서 중간 유통과 광고를 줄이고요. 줄어든 유통비와 광고비로 원가를 올리기로 한 거예요. 100원, 200원 이렇게 안 만들고 400원에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럼 뭐가 좋아지나요? 품질이 좋아지죠. 그래서 아메 제품 써본 대부분의 분들이 아메 제품은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누가? 아메이가. 자,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연결을 받았어요. 공유를 받아서 아메 제품을 써보니까 합리적이야. 400원에 만들어서 700원 해주니까 되게 저렴하고 가격도 괜찮고 품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400원에 만들어서 700원 해주니까 300원 정도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 300원이 원래는 유통과 광고로 나갔던 돈인데 여기서는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300원을 캐시백이라는 형태로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써보고 좋은 걸 자랑하는 사람에게 이 캐시백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수익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의 35% 약.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요. 그냥 300원 그러니까 작아 보이지만 한국하면 1년 매출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1조 2천억 원에 35%는 약 4천억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적게는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몇 억까지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누군가한테 공유를 받아서 아메 제품을 써봤어요. 써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100% 만족 보증제도. 반품하는 겁니다. 그럼 돈 다 돌려받으니까 손해보는 거 없죠? 근데 만약에 써보니까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꾸준히 쓰는 거죠. 쓰다가 보니까, 내 좋은 거 이거 쓰다가 보니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내 친구가, 내 지인이, 야, 너 화장품 어디서 써? 너 얼굴 좋아졌는데? 너 건강 많이 좋아진 것 같으면 뭐 먹어? 물어본 거예요. 나 유트로라이트 먹어. 나 아티스트를 먹어.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자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제 자랑을 듣고 공유되고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또 자기들이 써보고 자기들이 연결되어 보니까 자기들한테도 혜택이 들어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커져나가는 방식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 꼭 뭐와 닮았어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과 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메이를 뭐라 부른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걸 아메이만 하느냐? 아니라고요. 이 사이트는 옥션입니다. 옥션은 물건을 파는 데라고 알고 계시지만 옥션에 가시면 수익 배분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옥션 아래 보이시는 옥션 마크를 여러분의 블로그나 여러분의 인스타나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달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걸 클릭해서 들어와서 옥션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수익을 줍니다. 소비자에게. 이게 뭐예요?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 아닙니까? 그죠? 옥션만 그래요? 쿠팡도 그렇죠. 쿠팡은 쿠팡 파트너스라는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요. 쿠팡 파트너스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여러분이 사봤던 제품들, 써봤던 제품들이 좋은 게 있으면 그 링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블로그나 여러분의 카카오로 친구들한테 날려요. 그 친구가 그걸 클릭해서 제품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 통장에 8%가 들어갑니다. 최대.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옥션 뭐 쿠팡만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인기 좋죠. 테슬라는요 자동차를 파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씁니다. 버즈 마케팅, 구전 마케팅을. 테슬라 자동차를 산 누군가가 자신의 공유 코드를 친구한테 날려서 그 친구가 그 공유 코드를 통해서 테슬라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도 50만 크레딧, 저도 50만 크레딧 이렇게 크레딧을 줍니다. 차 살 때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사이트 내에 저렇게 지인 주문 몇 대를 했다라고 표시까지 됩니다. 다 뭐죠? 이걸 버즈 마케팅, 공유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쿠팡, 테슬라, 옥션 전부 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물건을 팔고 싶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팔고 싶은 회사는 입을 원합니다. 입소문. 소비자 입을 원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 바이럴 마케팅이라 그럽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 볼까요? 입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원래 입이 많은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는 원래 입이 많습니다. 입만 많지 여기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래요? 물건을 팔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스타나 같은 데나 페이스북 같은 데는 제품들이 올라오죠. 자, 이 두 사이가 서로 영역에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두 사이가 가지고자 했던 저 중간 영역, 저기가 전쟁터거든요. 저 영역을 원래 갖고 있던 회사가 있습니다. 저게 바로 아메이입니다. 예, 여기는 제품도 직접 생산하면서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서로 바이럴 마케팅, 구전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걸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SNS처럼 네트워크로 커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인 거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고 아메이의 포지션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메이를 다단계 판매, 불법 피라미드랑 헷갈려 하는 거죠. 안타까워요. 저도 그랬던 거고요. 예, 불법 피라미드야 뭐 워낙 많이 우리가 불법이니까 제껴놓고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판매를 헷갈려 하십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단계 판매는 판매 위주인 거죠. 판매가 위주니까 의무 판매, 의무 구매, 또 사업자가 되려면 회원가입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판매 위주요. 그래서 팔아서 남는 돈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는 수당 체계를 갖고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마케팅이 위주입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써본 경험과 써본 느낌들을 공유하고 연결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차용해서 다단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SBS라는 TV에서요, 뭘 만들었냐면, 이런 어떤 바이럴 마케팅, 구전 마케팅이 유행하니까 진짜도 있는데 가짜가 많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가짜에 속지 말라고 이런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SBS에서 마케팅 리터러시, 진짜와 가짜. 자, 보세요. 왼쪽 위에 박말레 할머니 있네요. 유튜버. 제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마케팅.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의 정의라 그랬잖아요. 저런 게 진짜가 커지니까 밑에 보면 가짜도 커진다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판가름하라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죠. 잠깐 한번 예고편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급력이 크다는 면에서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we are letting people out on the information highway without a license. Business or build relationships just simply has to adapt. Like I said, the principles remain. 네. 자, 보시다시피 이 아까 짧은 동영상에서 마지막에 진짜의 대표로 나와서 설명해주고 계신 머리 없으신 분을 잠깐 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아메이 회장님이십니다. 현재. 진짜가 뭔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는 공장입니다. 기적의 1마일이라 그래서 저기서 저 공장에서 생필품을 만듭니다. 이 친환경 회사라 가지고 굴뚝도 없고요. 저 옆에 보면 호수가 있죠. 저기에 1급수예요. 저게 물고기가 살아요. 낚시대회도 열리고요. 저게 생필품 만드는 회사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전 세계 100개 지역 및 국가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창업한 지 61년째입니다. 1959년도에 창업했고요. 세계 어디든지 연결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저도 몇 개 국가에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페이스북, SNS처럼요. 어느 나라든지 아메가 들어가 있는 나라는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두 분이 리치 디보스 제이베랜들 회장님께서 창업을 하셨고요. 이 회사를 또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오른쪽에 있는 자녀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분 아들인지는 구별하실 수 있겠죠. 머리를 보시면 압니다. 자, 저 두 분이 이렇게 동업이라는 걸 해서요. 이렇게 2대씩 몇십 년씩 내려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회사에 대한 설명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더구나 이 자녀 중에 스티브 베렌델 회장님이라고 이 회장님은요 미국 그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습니다. 미 상공회의소 같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국 경제연합회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회장은 항상 그 대기업 오너들이 하시죠. 근데 아메이가 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스티브 베렌델 회장님이 2번이나 하고 그것도 아버님이 1번 하시고 아들이 2번 하시고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웬 농구 선수와 우리 리치 보스 돌아가신 리치 보스 회장님이 손잡고 있죠. 아메이는요 이 올란도 매직이라는 NBA 농구 스포츠 팀을 소유하고 있는 구단주입니다. 위에 중간에 보시면 저게 아메이 센터라 그래서 메인 스타디움이고요. 이게 메인 스타디움 사진입니다. 아메이가 지었고요. 여기서 NBA 농구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아레나 센터라고 야메이 센터가 유명해진 게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출정식을 여기서 가졌죠. 그만큼 상징적인 곳입니다. 보시고요. 자, 작고하신 리치 디보스 회장님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전 저 책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가지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성공을 거두는 비결이라고 믿는다라고 저 책에 써 있거든요. 그 믿음을 6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2분뿐만 아니라 2분의 자녀들까지도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실천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는 경쟁이 핵심 단어인데요. 근데 그걸 아메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실천하고 계신 거죠. 2번째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다만 그것을 발휘할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그 기회가 아메이가 되어주겠다라는 마음. 저는 저 2 문구 때문에 참 많이 감명받았던 기억이 나요. 멋있잖아요. 근데 저걸 지금까지도 저 생각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 회사가. 2분 창업자의 신념과 가치가 그대로 녹아있고 그게 희석되지 않았다는 게 제가 아메를 하는 이유고 저의 아들과 딸도 아메를 했으면 좋겠는 이유인 거죠. 어쨌든 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저 이념, 기업의 이념,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저 아메이 이념이 결국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메이는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합니다. 뭘로요? 아메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는요, 좋은 제품을 통해서요. 그게 아메이의 핵심입니다. 자, 아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모습들을 여러 군데서 엿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재작년에 EBS에서 또 어떤 방송을, EBS 교육방송이잖아요. 어떤 방송을 했냐면 요즘 학생들이 부자에 대한 개념이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좀 변질되어 있더라는 거죠. 부자 그러면 돈만 많이 버는 거 이런 거만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EBS에서 PD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부자 중에서 본받고 롤모델로 삼을 만한 부자를 소개해주는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저기에 한국에서 부자를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부자들이 이게 그 좀 그렇잖아요, 한국은요. 그래서 외국에 눈을 돌렸는데 외국에 눈을 돌려서 첫 번째로 찾은 가문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또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이런 어떤 가문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딱 찾아진 회사 가문이 바로 아메이 가문인 거죠.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티브 베렌델 덕디보스 회장님이 현재 자녀 2분요. 아메이 회장님이시고요. 왼쪽 밑에 보면 저기가 그랜드 레피즈 시라 그래서 아메이가 공장이 있는 도시입니다. 저기 가면 대부분의 높은 빌딩에 헬렌스, 디보스, 베넨델 이런 건물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스타디움, 병원, 박물관 같은데요. 다 뭐죠? 아메이가 기증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름을 새기기 위해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결국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모습들인 거죠. 기부하시는 거에도 보면 잘 나타납니다. 항상 우리 리치 디보스 회장님은 기부 순위 미국 내에서 항상 20위 안에 드셨거든요. 근데 웃긴 건 저분이 부자 순위로는 100등 안에도 못 드세요. 제가 알기로 170등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 순위는 항상 20위입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증거가 되나요? 자, 거기다가요, 요즘에 저는 참 많이 느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막 품귀 현상이 일자 아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에 있는 리더들에게 저 마스크 한 박스를 공짜로 그냥요, 택배까지 지원해서 보내줬었죠. 감동이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한 박스가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대구 경북 리더들한테 또 한 박스 보낸 거예요. 제일 심각했었잖아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마스크 못 구했는데. 더 웃긴 건 이렇게 우리 리더들에게 전달하고 남은 걸 또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 대금조차도 아메이가 어떻게 했냐 하면 판매 대금 플러스 임직원들의 기부금을 더해서요. 이걸 기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스크로 아메이는 손해 본 겁니다. 이번 마스크를 판매해서 돈을 번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손해 봤습니다. 왜요?
그게 기업의 사명이고 아메이의 소임이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건 아메이 코로나 성금 그리고 어린이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예, 소식이고요. 미국은 더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손소독제가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3년 전부터 가동을 중지했었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래요. 주민이 이상했대요. 아, 드디어 아메이가 손소독제 다시 팔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불사. 예, 다 만들고 나니까 만든 전 제품을 근처 병원들에 기부를 했답니다. 아메이가 공장을 새로 돌린 이유가 근처 병원들이 손소독제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요, 3년 동안 돌리지 않은 공장을 다시 청소하고 다시 돌려서 손소독제를 만들어서요, 예, 무료로 배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에 났던, 뉴스에 났던 얘기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1년 동안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아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실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이 아메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메이에 대한 어떤 제 생각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게 답니다. 예. 자, 제품도 한번 볼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 회사가 만드는 제품인데 어떨 것 같으십니까? 유출라이트라고요. 84년 된 건강식품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에서는 전 제품을 유기농으로요. 아메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한 유기농으로 만들어냅니다. 농약 쓰지 않고요. 예. 아메이 유출라이트 제품 좋다는 건 뭐 다들 아시죠? 예, 유기농으로 만든 천연재료 제품의 비타민들을 생산합니다. 자, 아메이 세제 좋다는 건 뭐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원가가 높습니다. 예, 원가가요.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단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제품들 쓰다가 마음에 들면 환불도 되는 제품들입니다. 아메이 아티스트라는 화장품도 있습니다. 아티스트리는 전 세계 5대 브랜드 중에 하나죠. 글로벌 탑5. 예, 부산국제영화제를 메인 스폰서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요? 면세점이 없으니까요. 백화점이 없으니까요. 예, 당연히 없죠. 없어야 되죠. 예, 이건 어떻게 전달이 돼야 돼요? 써본 사용자가 소개하고 연결하고 공유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연결과 공유에 대한 대가를 아메이에서 지불해 드리죠. 그게 답니다. 예. 자, 퍼스널 케어 너무 좋죠. 예, 우리 구강용 제품, GNH 로션, 예, 그다음에 샴푸, 비누. 저는요, 아메이를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 딱 권해주는 제품, 제일 처음에 권해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의 최애 아이템입니다. 샴푸입니다. 샴푸. 진짜 좋습니다. 샴푸 한번 꼭 써보십시오. 써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라고요? 반품하시면 된다니까요. 손해보실 거 없잖아요. 써봤는데 마음에 들어. 그러면 공유하시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예. 자, 뭐 정수기, 공기청정기, 퀸, 차량용 청정기 다들 뭐 세계 넘버원 제품이죠. 예, 다 이런 제품들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돈을 돌려준답니다. 그러니까 써본다는 것 자체가 뭐죠? 예, 샘플이 없습니다. 아메이는 제품 자체가 샘플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최대한 만족한 소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예, 네트워크 마케팅의 파워인 거죠. 그 외에도 국산 잘 만드는 제품들 중에서 팔로가 이렇게 좀 열악한 제품들을 대신 유통시켜주고 있습니다. 라면부터 시작해서 생리대, 기저귀, 휴지 이런 것도 간장, 고추장, 된장, 쌈장까지요. 커피도 있고요. 거기다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게 사료가 나와서 이 게 사료가 그러면 애견 사료가 나와가지고요. 우리 애견조차도 이제 생필품을 쓰는 아메이를 통해서 점수를 올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아메이사업의 핵심이 뭐냐? 결국 이런 겁니다.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쓰시잖아요. 이거 쓰는데 어디서 썼냐? 이때까지는 슈퍼마트 인터넷에서 쓰셨던 겁니다. 여기서 쓰면 소비가 지출로 끝나요. 끝. 자, 근데 아메이에 똑같은 거 팔아요. 품질은 더 좋고요. 가격적인 메리트 있고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돈 돌려주고요. 쓴 만큼 점수 잡아서 캐시백을 잡아준대요. 괜찮지 않아요? 혜택이 있으니까 여기서 바꿔 쓰기 시작하면 소비가 점수로 쌓여서 수입이 됩니다. 자, 이런 소비의 경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유하고 연결하시면 그게 권리소득의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아메이가 왜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사업이 되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권리소득, 자산소득의 기회가 되냐? 돈이 안 들잖아요. 이렇게 사업이 된다고 권리소득의 기회가 된다 하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왜 안 드느냐? 왜 안 들까요? 바로 소비가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드는 건 생산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점포를 넣고요. 기계를 사고요. 뭐 이런 거 하려고 돈이 드는 거죠. 생산수단이 그거니까. 아메이는 왜 무자본이냐? 돈 자체가 생산수단 자체가 소비예요. 우리는 원래 소비를 하거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소비를 바꿈으로써 우리한테는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숫자가 쫙 내열되어 있는 저 표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메이 마케팅 플랜입니다. 자, 아메이는요,
왼쪽 매출 기여도와 네트워크 점수를 합쳐서 점수를 산정해 줍니다. 매출 기여도는 내가 소비한 제품의 점수, 네트워크 점수는 내가 연결과 공유한 사람들의 소비 점수, 이걸 다 합쳐서 내 점수라고 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이 U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아메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공유를 받았어. 연결이 됐어.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바꿔 쓰다 보니까 한 달에 20만 점이라는 점수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20만 점이면 돈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메이 제품은 점수가 다 있거든요. 만 원짜리 사면 6천 점 이렇게 잡힙니다. 자, 20만 점이 잡혔습니다. 이게 3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20만 점을 20만 원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20만 점 쓰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쌓였으니까 저 왼쪽 위에 보면 3%는 보너스를 드립니다. 얼마? 6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천 원 괜찮지 않습니까? 써본 경험과 소비의 경험을 내가 공유하고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한테. 그러니까 A도 연결돼서 아메이를 통해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B도 연결돼서 아메이를 통해서 소비하기 시작했고요. 나도 역시나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매달 소비할 것들은 달라지지만 점수는 항상 20만 점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자, 저한테 연결시킨 스폰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폰서라고 합니다. 스폰서도 20만 점이 쌓였습니다. 각자가 20만 점이 쌓일 때 아메이는 점수를 잡아주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자, 어떻게 잡아주냐? A도 20만, B도 20만. 같죠? 근데 여러분은 몇 점이라고 잡아주냐 하면 여러분의 네트워크 기여도가 20만이 있습니다. 40만. 여러분의 매출 기여도는요 20만이에요. 합치면 얼마가 되죠? 60만이 됩니다. 스폰서는요 같은 원리로 다 합치니까 80만이 됩니다. 그러면 80만 스폰서, 여러분은 60만, AB는 20만, 4명이 점수가 다르니까 보너스를 다르게 받겠네요.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자, 이걸 한국 사람, 이걸 처음 듣는 100명한테 물으면 99명이 스폰서라고 찍습니다. 왜? 위에 있으니까, 먼저 했으니까, 점수가 많으니까.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그게 다단계고 그게 피라미드고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아메이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아메이는요 보너스 배분 원리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입니다. 두 번째,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저 중에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AB죠. AB부터 줘볼게요. 같은 원리대로. 자, A 얼마? 6,000원. B 얼마? 6,000원. 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점수는 60만 점이 됐죠. 자, 해볼게요. 60만 점이 접표하면 6%를 받습니다. 36,000원을 받게 되죠. 36,000원을 혼자 다 하면 안 됩니다. 왜? 60만 원 혼자 다 한 게 아니니까. 그럼 나눠줘 볼게요. 36,000원을 12,000원씩 나눠 가질 수 있는데 그럼 공산당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노력순으로 나눠줍니다. 6,000원, 합이 12,000원을 빼주고 나면 얼마가 남아요? 24,000원이 남아요. 그죠? 그럼 스폰서 볼까요? 스폰서는요 80만 점입니다. 80만 점 접하면 몇 프로 받죠? 아직 9%가 안 되잖아요. 120만 점. 그러니까 6% 받습니다. 48,000원이 나와요. 그럼 48,000원도 혼자 다 하면 안 되니까 24,000원, 6,000원 나눠주면 얼마가 되죠? 합이 36,000원을 나눠주니까 12,000원이 남습니다. 그 돈이 누구 거? 스폰서 거. 자, 누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이 제일 많죠. 왜요? 선착순이 아니니까. 노력순이니까. 무슨 노력을 더했는데요? 볼까요? 스폰서는 나 한 명한테 연결했죠. 나는 몇 명한테 연결하고 공유했습니까? 2명요. 내가 2배 일을 더한 거죠. 그래서 보너스가 2배 더 많아요. 만약 A가 더 많이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A의 소득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다단계인가요? 이 피라미드예요? 아니잖아요. 노력 순으로 수입이 배분됩니다. 아주 공정하다는 거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이 나 말고 A 말고 B 말고 한 명한테 더 전달을 했습니다. 연결과 공유를 시켰더니만 A, B, C 아래에 언니, 앞집 언니, 오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3명의 나와 같은 소비를 하는 한 20-30만 원 소비하는 3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30만, 나까지 30만, 합이 120만 점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120만이면 9%입니다. 9% 정도 되면 보너스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근데 5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9% 그리고 3%, 3명을 연결하고 공유하시잖아요. 그럼 저 수입 말고 또 선물을 줍니다. 5월, 6월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오메가3, 아세로라, 샴푸, 린스, 소금, 간장, 미역 그리고 카달로그까지 저거 한 4, 5만 원 되겠더라고요. 저걸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8개월 동안 매달 저런 그림을 그리시면요. 저 선물을 드립니다. 괜찮죠? 써보고 또 좋으면 내가 본품 사서 쓰면 되고요. 자, 근데 저 3% 했던 언니가요. 자기 통장에 10,000원이 들어가니까 내가 얼마 받는지 궁금한 거예요. 나 15만 원 받았는데 얘기하니까 그럼 나도 15만 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니처럼 알리고 싶은 사람한테 한 3명한테 알려봐. 그래서 저 언니와 앞집 언니와 오빠가 3명한테 알렸어요. 자기들도 한 15만 원 받기 시작한 거죠. 저렇게 15만 원 받는 사람 3명을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 15% 정도가 됩니다. 400만 점. 400만 점 정도가 되면 아메에서 브론즈 빌더라 그럽니다. 올 9월 달부터 브론즈 빌더라 그래서 월 7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지금은 되는데요. 올 9월 달부터는
원래 나오는 보너스에다가 30%를 추가 보너스로 드립니다. 그럼 수입이 얼마 되냐? 100에서 130만 원이 돼요.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연결과 공유를 몇 명 시켰습니까? 저기 다 해봐야 여러분 빼면 12명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페이스북 팔로워가 12명이에요. 돈 법니까? 인스타 팔로워가 12명이에요. 돈 벌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12명이에요. 돈 벌어요? 아메이는요. 내가 제대로 알고 내가 제대로 연결하고 공유하는 사람이 12명이면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된다. 이거 완전 대박 아이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6개월에 1년 정도가 지나가지고요. 내가 알린 A, B, C, D, E가 각자 조금씩 알려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A도 200만 점, B도 200만 점, C도 200만 점 이렇게 200만 점이 다 됐습니다. 저는요 지난달에 사놓은 샴푸 비누가 안 떨어져가지고요 안 샀어요. 0. 그랬건 저랬건 이 점수는 누구 점수로 잡아준다? 내 점수. 얼마요? 1000만 점. 근데 1점만 더 했다고 볼게요. 1000만 점이 초과되면 왼쪽에 보시면 21%가 아니라 지금 23%를 주거든요. 그래서 누가 1점만 더 썼다고 보고요. 1001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1001이면 23%라면 230만이 됩니다. 저 1 빼고요, 이제. 230만이 돼서요. 230만 원 보너스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눠줘야죠. 200만씩 9%면 18만 원씩 5개. 얼마죠? 90만 원입니다. 230만 원에서 90만 원 빼면 얼마 남아요? 140만 원. 저게 누구 거냐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겁니다. 근데요, 받을 때는 이게 점수하고 돈하고는 한 1.5배, 6배 차이가 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런 그림이 되면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가는 소득은 200에서 250 정도가 됩니다. 자, 저 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200만 쳐볼게요. 200만 원 받는 동안 10원짜리 하나 썼다 안 썼다? 안 썼어요. 그럼 뭐죠? 직장으로 치면 출근하는 거고 자영업으로 치면 샷담을 안 흘리는 건데 저 수입이 나왔네? 그럼 저거 노동소득이에요? 자산소득이에요? 자산소득이죠. 그죠? 예. 네. 저 200만 원 자산소득을 얻으시려면요. 건물 6억짜리, 7억짜리 있어야 됩니다. 저 네트워크가 6억에서 7억짜리 자산이 돼버리는 거죠. 예, 새로운 형태의 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소득은 매달 평생 증가, 내가 죽으면 내 자식에게 상속까지 되면서 나옵니다. 저희 아들이 18살인데요. 이거 벌써 지금 이제 알아요. 예, 왜? 하도 많은 상속자들을 봐가지고요. 벌써 다 압니다. 예, 이게 아메이의 매력인 겁니다. 자, 이렇듯 1000만 점 정도가 네트워크로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1000만 점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실버 프로듀서라 그래서 인정도 해드립니다. 수입은 한 200만 정도 되고요. 한 달이 됐으면 석 달도 될 수 있겠죠. 1000만 점이. 이렇게 1000만 점, 800만 점, 1000만 점, 1100만 점 이렇게 조금은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1000만 점이 1년에 3번이 완성이 되면 골드 프로듀서라 그래서 수입은 200에서 250. 1000만 점이 6번이 될 수도 있죠. 1년에. 그럼 플래티늄이라 그럽니다. 약 250에서 300만 원. 점점 안정화되어 갑니다. 축하한다고 240만 원 또 축하금으로 주고요.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가는데요. 2년에 한 번씩은 가족들 다 보내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 두바이 갔다 왔고, 올해는 이제 나트랑 가족들과 함께 내년에 시드니입니다. 예. 자, 저렇게 플래티늄 정도만 돼도 연 한 3천 정도 소득이 됩니다. 제가 1년 반 하니까 플래티늄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1년 12달이 이제 안정이 돼서 1000만 점이 항상 넘어가는 사람 될 수 있죠. 그럼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 그럽니다. 튼튼하다 그래서요. 성취 보너스 480만 원, 매달 받는 거 250에서 300, 그리고 연말 보너스가 이제 올해 9월 달부터 또 특별한 게 생겨요. 연말 보너스가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매달 받는 보너스를 다 합친 다음에요. 1년 총 보너스의 35%에서 50%를 더 드린답니다. 오, 대박이죠. 이번 코어 플러스가 발표되고요. 보너스가 엄청 늘어요. 예, 저런 걸 다 합치니까요. 연봉으로 치니까 연 한 5천에 7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리고 2박 3일 파운더스 플래티늄 포럼도 가시게 되고요. 예, 저는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첫 번째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년 걸렸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자영하면서 2, 3년. 저는 연 5천의 자산을 만든다. 그게 아메가 주는 기회거든요. 예. 자,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이 되면 저는 여행도 다닙니다. 예, 2014년 이제 크루즈도 갔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가족 여행이었거든요. 저희들은 아이들 데려가고 어떤 분은 부모님, 어떤 분은 형제 자매. 저 아래 중간에 보시면 우연찮게 이제 저희 파트너의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다 같이 칠순이라 가지고 제가 케이크를 공수해 갖고 와서 칠순 잔치 드리는 모습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2010년 두바이 여행도 다녀오고 저런 여행이 주는 묘미가 또 있더라고요. 예, 저는 아메 안 했으면요 해외여행 갈 수 있었을까 싶어요. 예, 근데 아메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주니까 다니다 보니까 진짜 세상은 넓고요 경험할 건 많고, 예,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여기 우리 아이들 눈 속에 누워 있는 저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면 내가 저것 때문에 아메했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2019년 두바이 갔다 왔고요. 예. 오른쪽 왼쪽 아래 보면 저게 1등석입니다. 저희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1등석 비행기를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닙니다. 예. 또 밑에 보시면 저희 경비행기 타고 오른쪽 아래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예. 저는 중간에 보시면 저는 SUV 타고 떼빙도 하고요. 사막 투어. 예. 너무 재밌는 시간들 많이 가졌었고요. 예. 이런 두바이 여행들. 자, 이게 작년이 두바이였고요. 올해 나트랑 가족들이 함께 갑니다. 내년이 시드니입니다. 내년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신 분들도요. 9월 달부터 SP 하셔서 쭉 진행하시면 내년 시드니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이프, 여러분 남편과 함께해요. 재밌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이 플래티움이 됐어요. 그래서 연 한 3, 4천 정도 소득이 되고 여행을 다녀요.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 분에게 알려서 두 분도 플래티움이 되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헬핑 피플 하는 겁니다. 예.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성공시켜 주는 거.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거. 2명의 플래티움을 성공시키시면 여러분을 사파이어라 그러고요. 연 6천에서 8천 정도 소득이 되고, B는 더 열심히 해서 3명의 플래티움을 성공시키시면 에메랄드라 그럽니다. 연 8천에서 1억 2천 정도 소득이 되고, C는 더 열심히 해서 6명의 플래티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하신 다이아몬드라 그러고요. 연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소득이 되고, 1년에 여행은 3번 다닙니다. 그리고 일반 비행기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여행 가는 옵션들도 좀 달라집니다. 예, 올해 저희들 10월 달에 크로아티아 가거든요. 5박 6일. 유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년엔 미넨 가고요. 스위스도 가고요. 아이들 데리고 갈 때는 바르셀로나도 가고요. 이런 차원이 다른 조금 높은 하이 클래스의 여행들을 다이아몬드가 되면 다닐 수가 있고요. 성공의 단계는 많습니다. 여기 핀이 저렇게 많죠.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는 어느 정도 딱 중간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왼쪽 위에요. 그 다음에 수석 다이아몬드 연 2억에서 3억. 더블 다이아몬드 연 3억에서 4억, 트리플 다이아몬드, 크라운 엠베서더 더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을 성장시키시면 핀업이 되는 겁니다. 예, 핀업요. 자, 결론요. 암이 뭘 하면 되죠, 그러면?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건 뭡니까? 생필품이죠. 저거 소비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필품 바꿔 써보시고요. 알아보시면 됩니다. 알아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불만족. 그러면 쓰시던 거 반품하시고요. 끝. 근데 써보니까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꾸준하게 소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소비하면서 좀 알려보고 싶어. 알리시면 돼요. 그럼 스몰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통장에 10,000원, 20,000원, 50,000원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이거 사업으로 해보고 싶어. 월 50, 100, 200, 500, 1000 뭐 이렇게 고정소득, 자산소득을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만들고 싶어. 그건 사업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스템을 배우면서 알리셔야 됩니다. 어느 거 하실래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소비부터 시작하시고요. 어떤 분은 스몰 비즈니스부터 시작하십니다. 그건 여러분 선택에 맡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지금까지 제가 1시간 가까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살죠? 행복하려고 삽니다. 그죠? 저에게 행복은 뭐였냐 하면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걸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요. 저는 처음 아메를 시작할 때부터요.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책에 이 문구가 제 마음에 꽉 박혀 있었습니다. 강한 가정은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신을 위해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되는 강한 부모에서 만들어진다. 저는 가정이 좀 특별한 가정에서 좀 자랐거든요. 특별하다 그러니까 집이 좀 가난하고요. 부모님은 일찍 이혼하셨고요. 뭐 이런 가정에 자라다 보니까 정말 강한 가정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라고 아메가 저한테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잡았었던 겁니다. 지금은요, 아메를 통해서 강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말한 생각한 자유라는 걸 가장 잘 표현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종영된 이태원 클라스. 요즘 이태원이 좀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이태원 클라스. 이 드라마에 박세로이가 내가 생각하는 똑같은 나와 같은 자유라는 의미를 가진 대사를 하더라고요. 누구도 저와 제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 삶의 주체가 저인 게 당연한 삶.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누가 돈 때문에, 누가 시간 때문에 저의 자유를 침범하고 저의 가족의 자유를 침범하는 거 싫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하고 살았었습니다. 가난해서요. 근데 저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자유의 기회를 아메가 준 겁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서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이태원 클래스 끝나고 뭘 봤냐 하면 또요, 도깨비라는 걸 봤거든요. 이 영화 드라마들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꿈이란 얘기, 행복이란 얘기, 자유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 가지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도전 못하느냐 물어보면 기회가 없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회를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회를 붙잡고 잡고 또 이 기회를 현실로 성공으로 만들어내고 못 만들어내고는 결국 용기와 의지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의지는 못할 게 없거든요.
인간의 간절함은 못 여는 문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의지라는 겁니다.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의지가요. 그렇게 열린 문은요, 신의 변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기회로 마음의 한 구석에 이렇게 남아있는 잔상이 있으실 겁니다. 예. 혹시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혹시 아메이가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생기신다면요, 더 많은 분들의 강의들을 통해서 또는 책이나 오디오들을 통해서 아메이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아메이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